안녕하십니까 서성록국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의문과 의문 변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할 말도 많고 길어가지고 어떤 잡소리나 이런 거는 좀 제거하고 바로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의문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 의문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문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표로 가보면 의문은 잘 써놔야 돼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게 의문입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게 의문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노트에다 필기를 잠깐 해보면 이 의문하고 음성하고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의문과 음성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의 공통점은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다 음운 또는 음성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근데 음성은 방금 오른쪽에 했던 뜻 요거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말의 뜻 구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X 얘는 방금 쓴 것처럼 말의 뜻 구별하는 겁니다. 오, 됐죠? X와 O입니다. 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고 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예요. 그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보면 뜻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뜻 구별하려면은 어때요?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하고 사과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과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뜻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추상적이고 음성은 뜻 구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귀에 들려오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프랑스 말을 했어요. Bonjour, mademoiselle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음성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뜻 구별이 안 되니까. 됐어? 근데 어, 봉주르라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알아들었죠?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의문, 못 알아들으면 음성. 꼴라깔라 말라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게 음성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콜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알아들었죠? 알아들으면 그 키역, 오 이런 모든 것들이 의문인 거예요. 괜찮죠? 의문과 음성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사탕을 딱 하시고 최소 대립상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최소 대립상. 자,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두 단어 쌍이 묶음이죠. 묶음. 이 묶음에서 오직 하나의 요소만 다른 묶음, 쌍. 여기에 바로 최소 대립상인데 예를 들자면 곰, 공, 종 이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하죠. 곰, 공,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곰, 좀, 솜, 옴. 자, 이렇게 네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쌍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쌍. 그럼 여기서 뭐만 다르냐면 기역, 지읒, 시옷만 다르죠. 여기서 내가 일부러 옴을 썼는데 이때 이 이응은 이 여기에 자음이 없는 거예요. 형식 자음이라고 해서 없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의문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인데 얘만 두 개인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 앞에 있는 이응은 자음 취급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최소 변별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일부러 썼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주 물어보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는 무슨 뜻이죠? bear, 곰이죠. 으아, 곰, 코카콜라 곰. 좀은 뭐예요? 부사죠. 그리고 뭐 좀 먹는다 벌레죠, 벌레. 그리고 솜은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솜이죠. 그래서 이 쌍 세 개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기역, 지읒, 시옷 때문에 뜻이 바뀌죠. 단어 뜻이. 이렇게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요소, 파란색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오하고 미음은 똑같죠? 미음은 똑같은데 파란색인 기역, 지읒, 시온만 다르죠? 이렇게 하나만 다른 거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고,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이렇게 뜻을 구별해주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뜻을 구별해주는, 여기 있는 기역, 지읒, 시옷이 의문이에요, 의문. 반면에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와 미음은 음소입니다. 물론 곰 세 마리 할 때 이렇게 하나만 쓴다면 최소 대립상이 아니고 하나만 이렇게 쓰면 이거 듣고 머릿속에 이 곰이 떠오르죠. 이 곰이 떠오르죠. 왜? 곰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의문이 기역, 오, 미음 세 개인 거예요. 왜? 머릿속에 떠올랐으니까. 물론 이것도 들었을 때 떠오르긴 하지만 최소 대립상처럼 이렇게 묶음, 패키지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차이가 있는 딱 하나만 최소 대립상이 돼서 그 친구만 의문이고 얘는 뜻 구별하는데 변별이 되지 않으므로 음소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 대립상이 아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셋 다 의문이긴 하지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의문이란 이렇게 최소 대립상으로 만들어 봤을 때 뜻을 구별해 주는 놈이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죠.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의문이다. 의문은 여기에 있는 음과 운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이 여기에 있는 음이 됐죠? 여기에 있는 운이 운. 요거 두 개를 합한 말이 바로 운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너무 또 단어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포기하거나 접으면 안 됩니다. 음운은 음소와 운소를 합한 말, 즉 운이고요. 음소는 분절음운 이렇게 곰세 마리처럼 기역, 오, 미음처럼 이렇게 분절할 수가 있죠. 분절, 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눈에 보기가 안 보이네. 그래서 자를 수 있는 이 자음과 모음이 바로 분절음은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어도 약간의 단어가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 자음인 줄 아니? 왜 자음인 줄, 갑자기 반말이 나왔네. 또 누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왜 자음인 줄 알아?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왜 모음인 줄 알아? 엄마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자식은 여럿 낳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닭 이렇게 했을 때 자음은 이렇게 세 개나 있지. 자식은 여럿 낳을 수 있잖아. 근데 모음은 이렇게 하나죠, 하나. 이게 하나 한 몸입니다, 이거. 엄마 집에 두 명 있으면 이상하죠. 모음은 하나입니다. 자음은 여럿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라서 자음. 그리고 엄마는 한 명만 있기 때문에 모음. 괜찮아? 그리고 자음은 아기로 태어나면 혼자 살 수가 없죠. 엄마의 케어가 필요하죠. 얘는 혼자 발음이 안 돼요. 이거 발음해 보세요. 그 디귿. 디귿은 이 친구의 이름이지 발음이 아닙니다. 이 디귿이라는 놈이 발음이 되려면 뒤에 모음이 꼭 있어야 이렇게 있어야 다 하고 발음이 되죠. 즉 엄마가 없으면 자식은 발음할 수 없습니다. 대박이죠. 어떻게 이런 걸 다 생각하시고 만들었는지 몰라. 자음은 이런 애들 기역 미음이 자음이고 모음은 가운데나 오른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가운데나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런 게 모음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음은 기본적으로 공기나 목 안에서 입 안에서 장애를 받으며 공기가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입니다.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그냥 입을 벌리면 되죠. 아, 오, 이 소리가 나죠. 근데 자음은 밑받침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으, 어, 으처럼 이제 또 뭔가 목구멍이 막히거나 부딪히거나 마찰이 되거나 이렇게 장애를 받아요, 공기가. 근데 모음은 그냥 입을 벌리고 발음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를 받지 않아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그건 이따 배워보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자음 중에는 또 울림이 있고 안 울림이 있고 나뉩니다. 자, 간단하게 카테고리를 살펴봤고요. 밑에 비분절 음은 자를 수 없다란 뜻이 되겠죠? 얘는 오른쪽에 있듯이 소리의 길이, 짧은 소리, 긴 소리, 그리고 높고 낮은 억양, 이런 것들은 소리 내는 길이나 높낮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절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분절음과 비분절음은, 그리고 분절음문이 자음모음. 아, 진짜 쉽게 공부하면 위에 있는 애들이 자음모음이고 아래쪽은 말의 길이로 뭘 한다? 뜻을 구별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과 카테고리를 배워봤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의문은 단어 뜻을 구별해 준다. 뭐 가장 작은 단위 뭐 이런 거는 알아서 뭐든지 다 가장 작은 단위죠. 의문의 종류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겠고요. 자음은 공기의 방해가 있고요. 모음은 입을 벌리고 발음하니까 없다고 방금 배운 겁니다.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구분되고요. 자꾸 두 개씩이죠. 얘는 위치, 얘는 방식. 여기서 조음은 소리 나는 그리고 모음은 단모음, 그리고 입 모양이 바뀌는 이중모음이 있겠습니다. 음. 자, 뭐 밑에 메모할 거는요. 왼쪽에 아까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국어의 의문 체계, 국어의 자음 체계가 있겠어요. 먼저 자음부터 배우죠. 엄마부터 배워야 되는데 자음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표를 볼 때는 11시 방향, 요 친구, 위치에 따라, 방식에 따라, 여기에 좀 기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는 위치가 쉽기 때문에 위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우리 입 모양의 위치예요. 입술은 이게 맨 바깥에, 그 다음에 앞니,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밖이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안쪽이라고 써놓을게요. 위치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발음이 나는 위치. 자, 발음이 입술에서 부딪혀서 난다 그래서 입술 소리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위치가. 그래서 입술 소리는 딱 봐도 순자가 입술 순자예요. 이렇게 한자일 뿐이에요. 위에 있는 건 한자, 그 우리말, 한자와 우리말일 뿐입니다. 양수는 양쪽 입술 순자예요. 괜찮니? 입술 소리는 입술을 부딪히는 소리 바, 파. 됐죠? 마바빠파. 다 입술만 부딪혀서 낼 수 있어요. 마바빠파. 그래서 애기들이 이런 걸로 생존할 수 있어요. 얘만 해도. 제일 발음하기 쉬우니까. 엄마, 맘마. 아바, 아버지, 아빠, 뭐 파인애플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마바빠파 마바빠파 입술 소리였습니다. 참 쉽죠? 입술 두 개가 마바빠파. 자, 그 다음에 앞니와 혀가 만나 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사사나라 사사나라 따따따따따따 사사나라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딱딱한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해도 되고 경국의 당연히 뜻도 세다, 열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센 입천장 소리, 짜장면 철가방, 짜장차, 짜장면 철가방이 딱딱하죠. 입천장 딱딱한 짜장차.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가 지금 목젖 있는데 이제 목젖 있는데 각각하앙 각각하앙 얘네들을 밑받침에 집어넣으면 모두 이렇게 돼요. 이게 입이고 앞니면 혀가 목젖에 이렇게 기역 모양으로 붙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각각하앙. 그리고 마지막에 최불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자, 입술 소리. 마바빠파. 다따따 다따따 사사나라
짜장차, 각각가앙, 그리고 허.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위치별로 이제 그림을 굳이 그려보면 뾰로롱 앞니 여기가 마바빠파 따따타 따따타 사사나라 짜장차 각각하앙 하 이렇게 선생님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다 좀 내려볼게요. 얘네들이 다 부딪히는 공기가 부딪히는 위치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이거는 워낙 또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았니? 다만 공부는 말이야. 여기에 있는 다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둘 다 외우세요. 양수능 입술소리, 치조음 입소리, 입소리, 그리고 경구개음 센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 소리, 후음 목청, 이빈후가라고 하죠. 목후예요. 목후, 목청 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로 외웠으니까 방식을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선생님이 이원화 시키는 게 공부에 좋다 그랬죠?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 울림 소리 먼저 외울까요? 조금 있는 거 먼저 외우자. 이렇게 나눠볼까? 이렇게. 그래서 노란 마을, 마누라야. 네이마르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면 실제로 뭔가 공기가 계속 유지되고 흘러가는 느낌을 줘서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노라마루. 자, 얘네들 밑받침에 집어넣으면 계속 소리가 이어져요. 자, 그 중에서 미음, 니은, 이응은 코 비자입니다. 이 아까 이비인후과라고 이제 이비인후과 이 비가 코 비자예요. 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밑받침에 집어넣으면 공기가 코로 나옵니다. 음, 그리고 리을은 이게 유가 흐를 유 이거 써줄게요. 코비 흐를 유. 그래서 진짜 유라는 단어는 다 이게 흐른다는 뜻으로 밑받침 리을을 집어넣잖아. 그럼 다 흘러가는 건 리을이 들어가 있다. 물 흘러가지 물 강물 그리고 졸졸졸 신기하죠? 단어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노란 마을이 울림소리였고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 리을이 유음이 되고 유음은 혀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안 울림 소리 중에 파열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열음이 뭐죠? 빵 파열 터뜨리는 소리란 뜻이에요. 터뜨리는 소리. 터뜨리는 소리. 됐죠? 그래서 실제로 폭탄 터지는 소리. 빵, 뽕, 팡, 빵, 팡, 꽝, 쾅 다 여기 있죠? 그래서 파열음은 쉽게 외우고 싶으면 비읍, 디귿, 기역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 형제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파차름은 마찰음 먼저 배울게요. 마찰음은 말 그대로 zzz 하고 마찰된다는 얘기인데 마찰음이 시옷, 쌍시옷 얘를 꼭 빼먹으면 안 돼요. 얘는 목에서 마찰됩니다. 얘는 시아버지 자꾸 욕이 나오려 그러네. 싸가지 아! 목에서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옷, 쌍시옷, 히읗이 뭔가 어딘가 공기가 마찰이 돼가지고 마찰음인데 그러면 파열음은 터뜨리는 소리고 마찰음은 마찰되는 소리인데 이 파찰음은 딱 봐도 센스 있게 여기 있는 파와 여기 있는 찰이 조합된 단어가 되겠죠? 즉 터뜨리는 소리 느낌과 마찰의 느낌 중간 단계가 되지 않겠어요? 얘는 터뜨린 후 마찰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짜장면, 철가방. 얘네들은 파찰음이자 경구개음이네요. 그죠? 이렇게 딱 이렇게 얘네 세 개밖에 없네요. 괜찮니? 자, 그리고 시옷, 쌍시옷, 히읗이 마찰음 여기도 세 개밖에 없지만 얘는 또 이렇게 두 개로 갈리죠. 이렇게 갈리는데 얘네는 공교롭게도 하나의 종류, 하나의 종류네요. 그리고 나중에 중세 국어 할 때 배워야 하겠지만, 중세 때는 이 경구계에서 이게 소리가 안 나고,
얘네들이 여기서 소리가 났었어. 그래서 짜라고 안 하고 써승넌다 이렇게 발음했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는 짜장면 이렇게 발음했어요. 현대 국어는 짜장면 이렇게 하지만 중세 때는 여기서 소리 안 나고 여기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너 짜장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국외음화가 없는 거예요. 국외음화가 여기서 소리 나는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소리 나는 게 국외음화거든. 근데 아예 중세 때는 여기서 소리가 안 나고 여기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국외음이 아닌 애들이 국외음으로 나는 게 국외음화 하니까 국외음이 없으면 국외음화도 없는 거죠. 하지만 현대 국어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표를 꼭 공부해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만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이렇게 이어지죠. 음, 예사소리는 이렇게 하나짜리, 된소리는 이렇게 얘도 하나긴 한데 쌍비읍, 거센소리는 피읍 이렇게 뒤로 갈수록 소리가 세지는 거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하고 예사소리는 한자로 평음이라고 합니다. 평음, 평범하다, 평음. 그리고 된소리를 경음, 그리고 거센 소리를 격음이라고 해요. 역시 이것도 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음화 그러면 된 소리 되기라고 하는 거고 격음화 그러면 거센 소리 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표 하나 배우는데도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삼중 체제가 얘도 이렇게 삼중 체제가 되는데 얘만 이중 체제예요. 그죠? 얘는 거센 소리가 없죠? 3중, 3중, 2중. 그래서 우리나라 안울림 소리는 모두 3중 체제다. 이렇게 내신 대비 때 물어보면 이게 2중 체제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얘는 안 울려서 무성음 한자로는 얘는 울려서 유성음이라고 하고요. 그 뭐 유성파열음, 무성파열음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은 내신 때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너무 디테일한 건 하지 마시고요. 예, 기초적인 것만 해도 그리고 무성파열음, 유성파열은 아마 모의고사에는 좀 나왔을 수 있지만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맙시다. 지금까지 자음 체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음 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음 체제. 자, 모음은 말이죠. 모음은 이렇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단모음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단모음은 말 그대로 단순한 모음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발음하는 동안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이거 꼭 외우세요. 한 번 발음하면 그 입 모양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이, 이거 수업하면 진짜 얼굴이 너무 흉해져가지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발음하면 그 입 모양이 계속 유지되는 거를 단모음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입 모양이 바뀔 것 같이 생겼고, 생긴 것도 이중으로 생겼잖아. 어하고 두 개자, 두 개. 얘도 아하고 이렇게 두 개 느낌이고, 얘도 우하고 두 개 느낌. 얘도 외하고 오하고 두 개 느낌이죠. 눈치챘죠. 중세 때는 얘네들이 이중 모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방에 발음이 자꾸 하다 보니까 단모음으로 바뀐 거야. 얘도 중세 때는 어이예요. 어이. 어이가 없네. 어이. 얘는 아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었어?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이거를 나이가 너 좋아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것도 우이, 이것도 오이 이렇게 읽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에, 에, 으, 한 방에 발음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주긴 해요. 뒤에 가서 어차피 나오니까 단모음이란 뭐라고요? 발음할 때 한 번의 입 모양과 혀의 위치로 계속 발음하는 거예요. 입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이, 이 모양 그대로 가는 게 단모음이에요. 물론 이건 이중모음처럼 생겼죠? 그럼 중세국어 때고 지금은 한 방에 발음한다. 이거 자 지금 보면 전설모음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설모음이 혀설자예요. 이게 혀설자예요. 실제로 전설모음이 모음 2예요. 2. 여기 2가 붙어 있죠. 이렇게 여기 띠띠띠띠띠띠띠띠 2가 있죠.
저 이를 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왼쪽에는 다 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가 붙어 있죠. 즉 혀가 전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혀설자 전진. 이렇게 이 닦을 때 설치를 닦는다. 혀를 이렇게 닦는다고 하죠. 혀설치 혀가 전진한다. 실제로 요 이가 붙으면 혀가 조금 전진합니다. 이렇게 메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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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진하고 위 좀 그렇다고 해서 혀가 전진한다고 혀가 막 쭉 뽑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나온다고 조금 메렁 이렇게 들어갈 땐 조금 들어가지 막 혀가 요 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설 모음은 다 이가 붙어 있다. 이가 다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이가 붙어 있고 혀가 조금 입천장을 기준으로 좀 전진한다. 이렇게 나눈다면 왼쪽 애들은 전진하는 놈, 이런 후진하는 놈인데 후진하는 애들은 이가 안 붙어 있네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발음해 보면 선생님 얼굴 보세요. 어, 이렇게 점점 입을 크게 벌려야 되죠. 그래서 혀가 턱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점점 혀가 내려가요. 그래서 혀가 높다 높을고 혀가 가운데쯤이다 가운데 중 혀가 낮게 있다 저자가 되는 거죠. 저층 고층 그리고 고모음은 으니까 입이 좀 닫혀 있어서 폐모음이라고 하고 저모음은 하니까 개방된다, 개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혀가 높을수록 닫히고 낮을수록 열리네요. 한자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공부가 할 만합니다. 이게 중모음은 가운데쯤이라는 게 되겠죠? 자, 이래서 전설이냐, 후설이냐, 높냐, 낮냐, 닫혔냐, 열렸냐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중모음은 가운데니까 패스. 자, 그리고 이 원수는요. 아까 순자가 입술 순자였어요. 입술 순자. 한자라서 그래요. 한자. 입술 순. 입술이 둥글원. 그래서 이런 애들 우가 들어가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오처럼 입술이 둥그레져요. 으. 근데 얘네들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하고 평평하죠? 입술이 열리기도 열리지만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원순 모음은 오우 외위 오우 외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으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 유명한 그 선생님께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영상 보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위 아래 위 아래 참으 할머니라고 해야지 왜 할머니라고 하면 원래는 안 돼요. 할머니 한 방에 발음해야 됩니다. 할머니 참으 주세요. 위 아래 위 아래 자, 그래서 입술이 다 이렇게 동그래진다. 다만 얘네들은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원래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렇게 빠를 집어넣으면 허용이거든. 허용. 그럼 얘는 우 더하기로 분해해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얘는 왜라고 원칙이지만 허용은 왜나 왜라고 발음해도 봐주기로 했다. 다시 한번 원칙은 원래대로 발음해야 되지만 허용은 이렇게 해주기로 한 겁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설, 후설, 고중저, 원순, 그 나머지가 평순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내려갑니다. 자, 단모음의 허용 발음, 영어로 여긴 써져 있는데 허용 발음할 수 있다의 상상, 이 숫자가 집어넣으면 할 수 있다니까 이제 허용입니다. 허용. 단모음은 원래 원칙은 이렇게 발음 기호가 좀 요상한데 이렇게 발음해야 정상이지만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주겠다. 그게 아까 선생님이 써준 요쪽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중모음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중모음. 얘를 좀 어려워하더라고.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 그쵸?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 되겠습니다. 일단 반모음 J인데 우리나라 기호로는 E에다가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W는 O나 우.
오나 우. 오인지 우인지 정확한 발음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우라고 합니다. 영어식 기호는 J, W가 발음 기호지만 우리나라 지금 저 기호로는 E의 반달 표시, 오우의 반달 표시예요. 그러면 반모음이 뭔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반은 2분의 1이란 느낌. 2분의 1. 그 반대할 때 그 반이 아니고 2분의 1. 약간 모음이긴 모음인데 약간 뭔가 좀 2분의 1 부족한 모음. 이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대요. 즉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방금 위에서 배운 단모음은 이중모음이라는 뜻이에요. 단모음이 어디서 배웠냐고요? 방금 올라가 보면 이게 단모음이야 이게. 얘가 단모음이야. 즉 이중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란 얘기죠. 그게 도대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까 우리 표시로는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시작하는 거나 이걸로 끝나는 계열이고 W는 오나 우로 시작하는 그런 이중모음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 야라고 돼, 야. 확대를 한번 해볼게. 야. 이 야를 분해를 한번 해보면 선생님 보면 이야. 선생님 입 모양을 보세요. 좀 쏠리지만 이야. 이렇게 입 모양이 이야. 이렇게 되죠. 즉 얘는 이 더하기 아예요.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 이 친구는 잠깐 거쳐가죠. 이야. 최종적으로는 얘로 끝났는데 이렇게 잠깐 거쳐가는 이 친구를 바로 반만 모음이라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좁겠지만 그럼 여는 뭐 더하기 뭐겠어요? 그렇지. 이 더하기 어가 되는 거예요. 요는 이제 파란색 안 할게요. 이 더하기 오. 유는 이 더하기 우. 좁으면 위에다가 써. 얘는 이 더하기 에. 거쳐가니까 반달 표시. 얘는 이 더하기 에. 의는 요게 얘가 논란인데 얘는 으 더하기 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중모음은 2하고 5밖에 없으니까 얘는 하향 이중모음. 뒤에 이중모음이 오는 뒤에 반모음이 오는 약간 돌연변이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앞에 게 반모음이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할게요. 이 계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만 돌연변이에요. 그냥 뒤쪽에 왔어요. 자, 와는 뭐 더하기 뭐예요? 그렇죠. 아까 와도 되고 우와도 되니까 느낌상 오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앞에 거쳐가는 요 친구가 음, 바로 반모음이 되는 거예요. 반모음. 요 파란색 이렇게 해서.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아까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게 단모음이죠? 그렇죠? 반달 표시가 없죠? 다시 어디 있어 여기 표에 여기잖아. 그지? 우와 이야 그지? 이거 외우는 법 이것도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단모음 외우는 거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나는 한 번만 하면 되죠. 돌려서 들으세요.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 파란색 반모음과 빨간색 단모음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끝났죠? 뒤에 거는 안 할게요. 오 더하기 우 더하기 어죠? 하나만 더 할게. 그래. 하나만 더 할게. 얘는 오나 우 더하기 어겠죠. 이때 거쳐가는 이 친구가 반모음입니다. 우어 맞죠? 우에. 자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을 살펴봤는데 이중모음은 이로 시작하는 놈과 오랑 우로 시작하는 놈 이런 게 있다. 괜찮죠? 얘만 돌연변이다. 그래서 모음도 좀 개수랑 이런 거를 좀 외워놓으시고 이중모음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말의 길이는 모의고사에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나온다면 보기에다 길고 짧은 걸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센스 있게 몇 가지만 실제로 외우게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눈 오래 뜨고 있으면 눈 맵죠. 그래서 눈은 짧게 발음하고요. 내리는 눈은 계속 내리죠. 오래 내리죠. 길어요. 타는 말은
몇백 킬로 못 달려요. 얘도 짐승이라.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말하다 죽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길고 타는 말은 짧고 눈은 오래 뜨고 있으니까 매우니까 짧고 내리는 눈은 길게 내리니까 긴 거예요. 사람의 발은 커봤자 얼마 안 돼. 3m 넘기기 어렵잖아. 근데 여름에 치는 발 있지. 여름에 그 중국집 들어갈 때 딱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거는 내 발보다 크잖아. 발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응? 그리고 소식 적게 먹는다. 다른 사람의 소식 이런 것도 잘 안 나옵니다. 그 거리, 사거리 고정돼 있죠. 어디 사거리 고정돼 있잖아. 짧아요. 근데 디스텐스 거리 재는 거는 무한대로 잴 수 있으니까 길어요. 뭐 이런 식인데 어두운 밤은 무서우니까 짧고 음, 어, 먹는 밥은 맛있으니까 길고 막 그렇게 센스 있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만 긴 소리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고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다시 짧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 말 있지 말은 원래 길지만 이렇게 뒤에 오면 짧게 발음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눈도 원래 길지만 한방 눈 하면 이렇게 다시 짧아져요. 요런 것만 주의하면 비분절 어문인 말의 길이는 딱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지금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좀 센스 있게 암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첫째 음절에만 길어지고 둘째 음절 이하에는 다시 짧아지니까 조심하시고 또 맞춤 표준 발음법에 보면 막 축약됐을 때 길어지게 되는 경우와 사동 피동일 때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배울 게 아니라 암기이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의 길이까지 살펴봤고 밑에 있는 음절은 참고를 한번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 소리의 한 덩어리고요. 소리 나는 대로 쓴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오음절이긴 해요.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소리를 절단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소리 나는 대로 쓴 다음에 잘라야 돼요. 이렇게 진짜 소리 음절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오는 이응은 자음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정말 아야, 오요, 우이만 있는 모음으로만 된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앞에 오는 이응은 형식 자음이라서 실제로는 자음 취급하지 않는다. 알겠지? 이렇게 기초가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음운 변동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무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의문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의문 변동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